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올려드린 코스피 파동 카운팅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 영상들을 좀 시청하시면서 지금 있는 시장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들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들을 드리면 우리 채널은 4파에 대한 진행 중으로 보고 있는 만큼 2546.8포인트를 3파에 대한 저점으로 보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하락 파동들이 한 번 더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덩어리 큰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려드린 코스피 파동 카운팅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드렸었기 때문에 그걸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시청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아직까지는 큰 뜻 이상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호행 스핀도 캔들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캔들도 기준선과 구름을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음 주간에 주가가 밀리면서 캔들이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깨고 호행 스핀도 캔들에 대한 지지에서부터 이탈들이 나오고 더 하락하면서 캔들이 구름들 밖으로도 나간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손절이를 하더라도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들이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지지받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횡보하다가 상승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대차의 경우에는 2거래일간 음봉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큰 특이 사항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아직까지는 큰 특이 사항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한지주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호행스핀도 캔들들에 대한 지지, 캔들도 기준선과 전환선도 위에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큰 특이 사항은 없지 않나 싶고, 물론 6월 2일날 장이 시작하면서 매수하신 분들이라 하신다면 어느 정도에 대한 손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준선에 대한 이탈, 전환선에 대한 이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특이 사항 없이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6월 2일날 강한 이탈 나오면서 좀 전환선을 깼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고, 매수하셨다 할지라도 전환선이 깨지는 위치들에서는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들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는 만큼 좀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밀리면서 기준선마저도 이탈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아직까지는 전환선을 타고서 큰 특이 사항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밀리면서 전환선, 기준선 깬다면 일부씩 비중 정리도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타고 있는 만큼 LG화학은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LG의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직은 큰 특이 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밀리면서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깬다면 그런 위치들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들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움직임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싶고, 이것도 좀 더 전환선들을 타고서 상승들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도 충분히 돌파하는 움직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도 6월 2일날 좀 전환선들 이탈하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전환선 깨지는 위치에서는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 얘도 밀리면서 기준선도 깬다면 한 번 더 비중 정리들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기준선들 지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전환선도 이탈하지 않고 캔들 기준선도 위에 있고 구름들 위에 있고 호행스핀도 캔들들 위에 있고 4월 15일에 있었던 윗꼬리의 고점마저도 한 번 더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얘도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온다면 비중 정리들을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S오일입니다. S오일도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6월 1일부터 트레이딩들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수익 정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얘도 좀 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돌파하면서 이러한 고점들을 뚫고 올라가거나 계속해서 양봉들이 붙으면서 RSI 같은 것들도 과매수로 들어가는 위치들 나온다면 그런 위치들마다 추가 매수 또한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에도 아직 큰 특이 사항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지금 3거래일간 계속해서 도지 캔들로 있는 만큼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도 뭐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호행스핀도 구름대 위로 올라오고 캔들도 기준선과 구름대 위에 있고 전환선들 타고 가고 있는 만큼 좀 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금호석유도 밀리면서 이탈들 나오지 않는 내에서는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뭐 아직은 큰 틀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밀리면서 이탈들 나오지 않는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싶고, 더 큰 상승들이 보이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도 돌파한다면 오히려 그런 위치들도 추가 매수들 가능하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도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인더도 6월 2일부터 트레이딩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수익 중이신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 코오롱 인더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좋은 움직임들 받고 있는 만큼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도 아직까지는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좀 밀리는 듯한 움직임들 보이다가도 전환선들에 대한 지지 받으면서 밑골이 달고 있는 만큼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싶고, 뭐 다음 주간에 밀리면서 전환선마저도 이탈한다면 그러한 위치들에서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들 해야겠지만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이번에 보는 관심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슈팅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6월 2일 날부터 트레이딩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8% 이상들의 수익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 이후의 움직임들이 밀리면서 뭐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깬다면 정리들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좋은 움직임들 가져가고 있는 만큼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얘도 좀 더 양봉들 붙으면서 RSI들 과매수로 들어가거나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한 번씩 돌파할 때마다 그런 위치들에서도 추가 매수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수익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 봅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것처럼 뭐 삼성물산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위치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움직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코프로빔입니다. 에코프로빔도 아직은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밀리면서 전환선, 기준선, 호행스핀, 캔들들을 깨고 내려온다면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아직은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6월 2일날, 3일날 좀 더 양봉들 붙으면서 호행스핀들이 캔들들을 뚫고 올라갔다면 좀 더 좋은 움직임들 보였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횡보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횡보하면서 기준선을 지지받는 채로 구름대 위로 올라가고 호행스핀도 이쪽에 있는 캔들의 얇은 저항들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 나온다면 충분히 추세적인 상승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싶고, SKI 테크놀로지도 밀리면서 이탈들 나온다면 비중 정리들 해야겠지만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아직은 큰 틀 이상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전환선들 타고서 잘 올라가고 있는 만큼 밀리면서 기준선 이탈하거나 전환선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는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KC입니다. SKC도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6월 2일날 거래한 이후로 지금은 4%대 이상 수익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마찬가지로 얘도 밀리면서 전환선들, 기준선들 이탈하지 않는 데에서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싶고, 더 큰 슈팅들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거나 RSI들 과매수로 들어가는데 그런 위치들에서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들 중에서 4%대 이상의 수익들을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6월 2일날 매수한 이후로 강한 슈팅 보이면서 상승한 만큼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싶고, 밀리면서 전환선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좀 더 횡보했다가 전환선에 붙고 나서 호행스핀도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좀 더 추세적인 상승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도 아직까지는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6월 2일날 매수한 이후에 지금은 3%대 이상의 수익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전환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도 한번 다 돌파들을 하고 강한 양봉 나온 만큼 좀 더 상승들 나오면서 RSI도
경우에도 과매수로 들어가고 좀 더 양봉들 붙을 때마다 한 번씩 또 추가 매수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밀리면서 이탈들 나오지 않는 내에서는 조금씩 추가 매수 혹은 조금 더 보유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대차부터 현대백화점까지 함께 보셨고 좀 좋은 움직임들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5천원선을 타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조금 더 추가 매수들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와는 다르게 밀리면서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깨는 종목들은 그런 위치들에서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들을 하고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으로 트레이딩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금 있는 코스피 시장을 4파로 보고 있는 만큼 좀 더 추세적인 상승들이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좀 트레이딩하는 것으로 지금은 좀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들 보이는 종목마다 조금씩 더 비중들을 실어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C에 대한 우파가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서 집중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